머리 괜찮아? 지금 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오늘은요, 경찰을 지망하는 응시생들을 위한 도움말을 좀 상세하게 얘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현직 후배들이나 선배들께서 좀 인상을 피고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 그러느냐 설명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 현장 상황이 그대로 기억에 떠오르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항상 긴장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응해라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은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청법 제3조 1호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국민 또는 범인들과 함께 부닥치게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때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범인들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경찰이라면 강력한 정신력과 체력 등 체력에 뿐만 아니라 무도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경찰에 들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십시오. 이 정신적인 자세 없이 무작정 우선 취직해서 월급이나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경찰 들어가면 이 조직을 규율하는 감찰계라는 것도 있고 사람 됨됨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적응을 못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응시 자격은 그 부서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종 합격한 응시생들에게는 경찰학교의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소양을 교육을 통해서 완성시켜 졸업시키게 되죠. 물론 실무를 파출소 같은데 직접 대민과 접촉 부서에 6개월 정도를 근무하게 합니다. 임명받은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약 6개월간 관찰을 하게 되죠. 관찰 결과 이 사람은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하다라고 하면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말씀드린 대로 경찰법 3조 1호 규정한 것처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게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때로는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파출소가나 또는 형사 근무, 필요한 경우 총기도 사용하게 되는데 1년에 2차례씩 사격 훈련을 시킵니다. 사격 훈련 시에는 절대로 사람 상체를 쏘지 못하도록 하체만 그림을 그려서 주로 하태부, 즉 허벅지 부분을 사격하도록 겨냥해 사격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더라도 규율이 엄격해서 총기 사용을 해서 범인을 검거했다 하더라도 그 총기 사용을 할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느냐 별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하태부를 쏘았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아무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심장이나 상체를 쏘아서 치명상을 입힌다든가 생명을 뺏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감찰 조사를 통해서 그 행위가 적정했는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부서는 그 부서에 알맞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문화된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권한을 행사할 적에 반드시 높은 도덕성 또 책임이 따르는데 강조고 또 특히 면접 때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저는 제 선 후배들의 자녀들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경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그때마다 개별적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우선 도덕성, 책임감, 정의감, 또 체력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리 이런 점 등을 하고 다시 와라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시를 하고 시험에 합격된 후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5명이죠. 5명이 경찰에 투신해서 그 중에 2사람은 경정 이상 까지 승진해 가지고 비교적 성공했고 최근에는 약 석 달 전에 경찰학교를 나와서 경찰에 임용이 되어 현재 서울 모서에 근무를 합니다. 이렇듯 많은 구독자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올해 즉 2020년도에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반기는 모두 2,84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미 5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돼서 지금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후반기에는 3,009명이죠. 3,009명을 또 체력검증까지 끝났고 아마 10월 중으로 최종 면접을 해서 사실상 금년에는 경찰관 응모가 끝났다고 봅니다. 달라진 점은 금년도 전반기만 하더라도 경찰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왔거나 또는 면제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뭐가 달라졌느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바로 경찰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입니다. 즉 군대 안 간 사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이들에게 경찰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갖춰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운전면허 보통 1종이나 대학면허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경찰을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경찰, 두 번째는 사복경찰. 정복경찰은 예방경찰이라고 분류가 되고 또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은 진압경찰이라고 합니다.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정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분 길을 지나다 보면 112 순찰차가 막 다니는 걸 봅니다. 순찰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전부 정복을 입은 경찰관입니다. 사이카라든가 이런 경찰, 이 교통경찰차를 보면 거의 다 정복을 입었죠. 이 사람들은 예방경찰이라 합니다. 분명히 경찰관이라는 그 정복 입은 경찰관을 보았을 적에는 범행 의도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경찰입니다. 그럼 사복경찰. 사복경찰은 대개 형사부서 또는 수사부서 또는 사이버,
정보 형사. 이 사복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형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특성상 이 현장이나 범죄 현장 또는 일을 하러 다니면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찰 시험 과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과목은 필수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필수로는 한국사와 영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사보다는 영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응시생들 그 필기에서 거의 70% 이상이 영어에서 낙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력 검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을 2, 3개월을 준비를 해서 근력을 키우고 식사를 많이 하고 단백질도 좀 보충을 하고 헬스장도 가시고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푸시업도 하게 되고 100m를 뛰게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 1km를 뛰게 되는데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고 그래서 한 적어도 3개월 이상 정도는 뜀뛰기 또 단거리 뛰기 이거 하다 보면은 뜻밖의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서 100명을 경찰관을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200명을 뽑아냅니다. 필기시험에서. 면접에서 100명이 떨어진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면접. 이따가 면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이 세 가지 필기시험 합격하더라도 체력 검증과 면접이 있다는 것. 여기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제 후배 아들이 저하고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조언을 하고 그 결과 합격을 해서 지금 서울에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 후배 아들은 영어를 잘했어요. 경찰관에 가서 무슨 외국어 영어를 또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잘하는들 그거 언제 써먹어? 천만의 말입니다. 경찰관은요 해외 파견 근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는 강력계장 출신인데 영어를 잘합니다. 주로 이 친구는 경찰대학 6기생인데 외국에만 나가서 지금 총경으로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영사관에서 근무합니다. 해외 영사관이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뭐 중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있고 미국 그렇고 그 영사관에 파견 나가서 가족들 데리고 수당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또는 미국 한 2년간 근무하면서 애들도 그곳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외국 생활을 하고는 등 외국어를 안다는 건 굉장한 이점입니다. 시험 보실 때 영어나 외국어를 좀 많이 하시는 건 굉장히 장점이다. 개별 면접, 단체 면접이 있다고 그랬죠. 면접관들이 예리하게 여러 분야를 나누어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국가관, 또 청렴성, 정의감, 사명감,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시생 여러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뒀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2,841명, 또 후반기에 3,009명을 모집했다고 그랬죠. 알아보니까 내년도도 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자치경찰이 또 분리가 됩니다. 경찰 내에서도. 그래서 자치경찰에 필요로는 인원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모집을 할 거 아닌가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를 하고 한 번 낙방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작년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관 합격자를 봤을 적에 평균 3번 시험 본 사람들이 있었다. 사장님, 경찰 공무원 체력 시험 안내에서 도핑 테스트가 있는데 도핑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그 좋은 질문이 있었네요. 여러분, 그 올림픽 같은 경우 자주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공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겨뤄야 되는데 약물의 힘을 이용해서 성적을 내는 이런 경우인데, 가끔 경찰 체력 검증 때도 자기가 체력이 약하니까 금지 약물을 먹고 신체 검증에 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작위로 시험관이 신체 외손 대비해서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좀 의심스러울 경우는 도핑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금지 약물이 아주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또 동화작용, 대표적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근력을 향상시키고 힘을 많이 내게 하는 금지 약물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금지 약물 이걸 먹고 체력 검증에 나왔다간 큰일 납니다. 사장님, 자격증 준비도 꼭 해야 하나요? 자격증?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면접 시험 때 가산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가산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 주어집니다. 5점을 다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2점, 3점 맞는 가산점을 가지고 응시를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찰을 응시하고자 미리부터 2, 3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이 정보처리 학원에 가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현명합니다. 또 박사 학위를 어느 분야를 막느라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한테는 5점 가산점이 줍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부문에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점. 그냥 단순히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나는 사람, 또 그리고 일반 학문 기능에 석사학위 가진 사람 4점입니다. 2점짜리는 정보처리 산업 기사 등 이 부분도 별도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자통신 분야에서 5점짜리를 얘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가진 사람은 만점 5점입니다. 그 외에 영어, 아까 영어 말씀드렸죠? 영어는 토익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900점 이상 나오는 자격증 가진 사람은 5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찰관 응시를 해서 빨리 간부 시험을 봐가지고 간부가 되면 이 900점 가진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원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영사관에 나가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 1어 중국에도 만점짜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도는 5점짜리 만점이 없습니다. 4단 이상, 예를 들어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만점이 4점입니다. 2단, 3단 이런 경우에는 2점에 해당됩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공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듭니다.
욕에 빠지지 않게 마음 잡을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년에 보통 전반 후반 해서 2번 경찰관 시험이 있습니다. 2번 낙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나는 자질이 없나 보다. 안 된다. 어차피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경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경찰관 응시생들 경기 남부경찰청 사례입니다. 응시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3번 경찰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했더라. 어떤 경우는 한 번만 모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년, 4년씩 재수를 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반드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경찰에서 성공하려면 어차피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의지가 굳고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집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성공을 합니다. 3번, 4번 하세요. 순경으로 응시했다 해서 순경으로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험이 개방이 되고 자주 있고 그래서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위까지 간부죠. 경위서부터는 간부 되는데 7년이면 좋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 3살에 들어와서 30살 이전에 경위 팀장으로 또는 2, 3년의 경감 또 3년, 4년 후에 경정, 여러분 서장까지는 할 생각으로 들어야죠. 저도 순경으로 들어왔다가 서장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들어갈 때는 지금과는 상상도 못하게 다릅니다. 이 순경으로 들어와서 서장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승진 제도도 많고 간부들 많이 뽑고 경찰관수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바로바로 의지만 있다면 순경으로 들어와서 15년 안에 일선경찰서 과장, 경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권유해서 순경으로 응시했던 사람이 지금 총경도 됐고 경정도 2사람이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응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합니다.